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컨설팅 오셔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이버 블로그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블로그로 할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3년 전, 5년 전? 까지만 해도 블로그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각종 이제 고객분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내가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필수였어요. 지금도 필수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블로그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더라면 아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왜냐면은 지역 키워드, 예를 들어 영통 헬스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띄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완전 최적화 블로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적화 블로그가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시세로 거래가 되곤 했었죠. 그 정도로 이제 네이버가 블로그가 한번 최적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상위 노출을 한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더라도 이제 통합 검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영통 헬스장만 검색했었을 때 그 페이지에 뜨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잘 노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적화가 되고 나면은 다른 블로그도 다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꿀을 잘 빨았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네이버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네이버에서 직접 돈 내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광고 아니라면은 글을 갖다가 노출시는 거를 갖다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을 때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블로그만 운영하면 잘 됐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케팅에는 돈을 더 쏟아붓고 있고, 더 쏟아붓는데 그만큼 7월달, 8월달 경기가 안 좋으면서 매출은 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미칠 노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미치고 팔짝 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블로그 하나만 이제 그 1일 1포스팅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이제 네이버가 우대를 해주고 이걸 갖다가 이제 글을 올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하고 이래 왔다면 지금은 더 이상 블로그 하나만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지식인,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렇게 세 가지만 노출을 시켜줬어요. 거의 대부분. 예전에는 네이버가 개편을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외부 사이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외부 사이트들도 같이 띄워주게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예전에는 원래는 블로그는 블로그끼리 경쟁을 했고요. 카페는 카페끼리 경쟁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네이버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블로그랑 카페 이제 같이 경쟁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뷰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식인까지 해가지고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렇게 경쟁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외부 사이트까지 뜨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라는 그 사이트 크기는, 첫 페이지 크기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뜨는 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칸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블로그만으로는 노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또 이제 어떤 요인이 겹쳤냐면은 두 가지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적화 블로그 아니면 최적화 카페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상위 노출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망포역에다가 헬스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와서 블로그를 막 만들었어요. 망포역 헬스장에 관련된 글을 막 써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 블로그를 바로 상위 노출 시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1위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저 밑으로 보내요. 밑으로 보내서 점점 이제 블로그를 잘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네이버의 신뢰도를 얻어서 내가 쓰는 이 블로그 글들은 상위 노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로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정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좀 역차별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네이버가 이제 블로그로 최적화 블로그 글을 써서 1위에 그냥 바로 딱 박아줬다라면 이제 최적화 블로그랑 카페, 최저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상위에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에 노출되는 데까지 거의 텀이 최소 일주일에서
3일에서 일주일, 그리고 정말 길면 2주 가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만든 블로그라든지 이런 새로 만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막 상위에다 올려줘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예전에는 잘 보세요. 내가 최적화된 블로그, 정말 잘 만들어진 블로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쓰는 글들 무조건 거의 다 상위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최적화가 되지 않은 블로그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다가 내 글 상위 노출이 안 되네? 그러면은 몇 번 하다가 재미없어 하고 그냥 이탈을 해버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새로운 새로운 그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채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일단은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왜냐? 최상위의 최적화 블로그와 최적화 카페들이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최적화 블로그와 최적화 카페의 비중을 봤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업자였어요. 근데 업자라고 우리는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부르는데, 업자라고 하면 대행사예요, 대행사.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카페들을 이제 거의 다 상위 노출을 하게끔 되어 버린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상위 노출시키는 로직을 맨날 밥만 먹으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점만 맞아도 글을 상위 노출을 할 수 있었다라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1000점, 만점을 찍어야지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카페에 와서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새로운 카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근 3년, 4년을 들여서 이런 대행 업체에서 배포하는 것들, 글들, 이런 포스팅들을 갖다가 전부 다 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줄어서 이걸 다시 100점 단위로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블로그를 갖고 있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최적화 블로그와 카페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옆에서,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학원을 해요. 그러면 영어 학원 글을 써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쟁사가 지금 막 블로그를 만들어서 영어 학원 글을 같이 써요. 그러면은 영통 영어 학원, 저기서도 영통 영어 학원 키워드를 잡아요. 같이 오늘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신입 뉴비를 먼저 띄워준다니까요. 띄워주고, 그리고 상위 노출 좀 맛보게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2주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글을 내리고 얘를 올려줘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게끔 박아줘요. 지금 이 구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왜 비행기 탈 때 약간 VIP 있잖아요. 뭐 퍼스트 클래스라든지 프리스티 클래스라든지 VIP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먼저 타느냐, 아니면은 노약자와 산모를 먼저 태우느냐, 약간 요런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블로그로 띄울 수 있는 칸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블로그 하나만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AI예요. AI. 그러니까 AI라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키워드 배치하고 이 키워드를 갖다가 본문에 몇 번 반복하세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글자 수는 몇 자 이상, 사진 몇 장 이상, 이런 거 공식이 있었어요. 딱 그대로만 쓰면은 상위 노출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 검색에 AI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글을 갖다 몇 위에 띄울지를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글의 내용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요. 예전에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파악을 했어요. 지금 내용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I가 있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직접 이제 한 땀 한 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AI 통해서 글을 뽑아다가 블로그에다 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이버 자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사도예요. 유사도. 그러니까 유사문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전에 쓴 글을 또 똑같이 재탕해서 우려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블로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블로그 글은 상위 노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잡았냐면은, 거의 본문에 있는 걸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또 다른 글에다 넣게 되면, 그러면 이걸 유사 문서로 판독을 했었어요. 아니면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에 똑같은 걸 또 쓰는 거예요. 이전 포스팅에 쓴 사진을 또 이번 포스팅에 쓰고 이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블로그가 금방 나락을 갔거든요. 그 나락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글을 아무리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플러스, 그러니까 네이버는 항상 기존에 있는 로직을 완전히 틀진 않고 여기다 조금씩 뭔가를 바꿔나가요. 그러면 이번에 로직은 뭐냐면은 본문의 유사도를 많이 보거든요. 본문의 유사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쓰는 프롬프트를 쟤도 써요. 블로그 글 쓰는데 쓰는 이제 AI 프롬프트를 나도 쓰고 쟤도 써요. 그러면은 계속 우리 둘이 발행하다 보면은 계속 겹치겠죠. 그러면 상용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도 예를 들어서 헬스 관련된 그 블로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글을 갖다가 똑같은 프롬프트 계속 발행하다 보면 어때요? 언젠가는 또 똑같은 키워드를 잡을 때가 있겠죠. 그럼 유사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게 또 유사로 걸려서 이제 상위 노출하는데 불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이것만 아시면은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네이버가 내가 뭔 짓을 하는지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영화 삼체 보셨죠? 삼체 보면은 이제 세 가지 물질이 서로 그 인터랙션이 뭐지? 한국어로? 상호작용. 세 가지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없대요. 물리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물리학적으로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나의 글도 나의 포스팅도 네이버한테 매번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냥 정말 정성 들여서 하나씩 포스팅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글을 갖다 뽑아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롬프트를 갖다가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죠. 양자 물리학에 보면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박스 안에 자, 이거 무선 마이크거든요. 무선 마이크 안에 이 통 안에 무선 마이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레딩거 고양이도 똑같거든요.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잘 보세요. 이 고양이란다. 무선 마이크 안에, 통 안에 무선 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이 뚜껑을 직접 열어봐야 돼요. 열었을 때 마이크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까보기 전까지 모르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걸 갖다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정적이라고 하죠. 딱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정해져 있는 것들. 이 프롬프트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걸 계속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은 네이버가 알아채요. 근데 이거 갖다 동적으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도 그런 식으로 바꿔 가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여러분?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하시지만은 블로그 말고도 네이버에 노출될 수 있는 채널들이 세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카페, 지식인, 그리고 웹사이트.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다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다 하셨을 때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와 네이버에서 블로그 열심히 하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네 이걸 느껴보실 수가 있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만 블로그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매출 많이 떨어졌다? 그거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 단체 카톡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이 카톡방에 와서 여쭤보시면 되시고요. 다만 대행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아래 카톡 링크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포스팅 되세요.